뉴스센터 주요 뉴스입니다.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탈북 어민 북송 사건과 관련해 북한으로부터 송환 요청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정치 공세 대신 조사에 협조하라며 귀순 의사가 없었다는 것은 궤변이라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직무대행이 대통령실 구급 행정요원 우모 씨의 사적 채용 논란에 대해 잘못된 프레임이라며 적극 반박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차기 당대표 선거에 출마하겠다고 공식 선언하며 이기는 민주당을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신규 확진자는 4만 342명으로 일요일 기준 12주 만에 또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내일부터 50대 이상을 대상으로 4차 백신 접종이 시작되는 가운데 대상자들 사이에선 꼭 맞아야 하느냐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기준금리와 시중금리 인상 영향으로 시중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금리 상단이 12년 만에 6%를 넘었습니다. 전세대출 이자 부담이 커지자 월세를 찾는 사람이 늘며 올 상반기 서울 아파트 월세 거래량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서울의 한 편의점 직원이 초등학생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검거된 편의점 직원은 스티커빵을 주겠다며 피해 아동을 꿰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오전 민간 경비행기 한 대가 논에 추락해 비행기에 타고 있던 50대 남성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인천 영흥도에서는 물때를 확인하지 못한 낚시객 2명이 고립돼 해경에 구조됐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탈북 어민 북송 사건을 두고 신구 권력이 정면으로 충돌했습니다.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북한의 송환 요청은 없었다며 그간 제기된 의혹에 대해 조목조목 반격에 나섰습니다. 그러자 대통령실은 이례적으로 홍보수석이 직접 나서 정치 공세를 하지 말라고 일축했습니다. 먼저 양측의 공방 내용 김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어민 강제 북송과 관련해 침묵을 이어가던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북한의 송환 요청이 없었고 추방을 위해 먼저 의사를 타진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정 전 실장은 윤건영 민주당 의원을 통해 낸 입장문에서 납포 후 동해안까지 오면서 귀순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며 북한 어민을 흉악범으로 규정했습니다. 특히 부처 협의를 거쳐 국내법에 따라 추방을 결정했다며 국가안보실 단독 결정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당시 한 아세안 특별 정상회의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초청을 위해 조사 내용을 조작했다는 여권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한 겁니다. 용산 대통령실은 이례적으로 최영범 홍보수석이 직접 나서 조사에 협조하라고 강하게 압박했습니다. 야당과 지난 정부의 관련자들이 해야 될 일은 정치 공세가 아니라 조사에 성실하게 협조해서 진실을 밝히라는 국민의 요구에 응답하는 것이다. 최 수석은 제대로 된 조사 없이 북한 어민을 엽기적인 살인마라고 규정한 것이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그렇게 떳떳한 일이라면 안보실 차장이 국방부 장관도 모르게 영관급 장교의 문자로 보고를 받았느냐며 진실 규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MBN 뉴스 김지영입니다. 탈북 어민이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송환될 당시 촬영된 영상의 존재가 공식으로 확인됐습니다. 통일부는 당시 현장에 있던 직원들을 대상으로 개인적으로 차량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개인이 촬영한 자료로서 공식 관리하는 자료가 아닌 만큼 현재 국회 등에 해당 영상을 제출할 수 있는지 법률적인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이 사건에 대해 국정조사나 특검을 피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여야 역시 특검과 국정조사를 하자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야당과 공세 수위를 계속 높이고 있는 여당. 다만 특검이나 국정조사가 성사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성식 기자입니다. 북한 어민 강제 북송에 대해 용산 대통령실은 여야가 합의한다면 특검이나 국정조사를 피할 생각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특검이나 국정조사는 여야가 합의하면 피할 수도 없고 피할 이유도 없습니다. 다만 야당이 다수 의석을 믿고
진실을 호도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반박에 나선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도 특검 국정조사 추진에 대해 거리낄 것이 없다며 현 정부가 어떤 과정을 통해 기존의 판단을 번복했는지도 함께 밝혀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여야도 특검과 국정조사 가능성을 열어놓았습니다. 정치 권력을 위해 인간의 생명을 이용한 이 사건의 실체를 밝히겠습니다. 국정조사와 특검 등 구체적 대책을 검토할 것입니다. 국정조사 합시다. 윤석열 대통령의 인사 문제를 포함해서 같이 합시다. 다만 여야가 실체 규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내용에 차이가 있어 특검이나 국정조사가 현실화될지는 미지수입니다. 특검 법안이나 국정조사 요구서가 본회의를 통과하려면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 동의가 필요합니다. MBN 뉴스 이성식입니다. 대통령실의 사적 채용 의혹을 두고도 여야는 충돌했습니다. 당사자를 추천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정상적인 절차였다고 강조했고, 야당은 조국 전 장관을 수사한 윤석열 대통령의 공정은 무엇이냐고 날을 세웠습니다. 황재영 기자입니다.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 나선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자신이 대통령실에 추천한 구급 행정요원 우모 씨가 사적 채용된 것이라는 논란에 대해 잘못된 프레임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반직이 아닌 정당 대통령실에서 일하는 별정직 공무원은 공개 채용이 아닌 추천에 의해 일해본 사람을 뽑는 게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우 씨 아버지가 강릉시 선관위원이라는 사실에 대해서도 사전에 알고 있었지만 아버지와 아들은 별개라고 강조했습니다. 관행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국민들을 호도하기 위한 프레임이다. 아버지가 선관위원회라고 해서 정치인을 지지하는 것에 하지 말라는 법은 없고요. 더불어민주당은 우 씨는 아버지가 유력 정치인의 지인이 아니었으면 대통령실에서 일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특히 조국 전 장관을 수사한 윤 대통령의 공정은 무엇이었느냐며 국민 동의를 못 받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얼마나 많은 청년들이 들어가고 싶어하는 곳입니까? 윤석열도 공정과 상식이 무너졌다. 이렇게 국민들이 받아들인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논란에 대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우 씨는 능력을 인정받아 적법하게 채용된 것이라며 전당대회를 앞둔 야당의 정치적 주장이 조금 더 크게 증폭돼서 들리는 것으로 이해한다고 반박했습니다. MBN 뉴스 황재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이 오늘 당권 도전을 선언했습니다. 당대표가 되면 2년 뒤에 총선 공천권을 행사할 수 있죠. 이를 의식한 듯 공천 학살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송주영 기자입니다. 이재명 의원이 불출마 압박을 뒤로한 채 당권 도전을 공식화했습니다. 이기는 민주당으로 완전히 바꾸겠습니다. 우리 국민께서 그만 됐다 하실 때까지 민주당만 빼고 모든 것을 바꿔가겠습니다. 당대표로 선출되면 2년 뒤 총선 공천권을 행사할 수 있어 벌써 견제가 심한데 이를 의식한 듯 시스템 공천을 강조했습니다. 선거마다 유령처럼 떠도는 개파 공천이니 사천이니 공천 학살이니 하는 단어는 이제 민주당에서 사라질 것입니다. 이 발언이 공천권 포기 의미냐는 질문에는 그럼 그걸 누가 하나라며 부인했습니다. 본인에게 제기되는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는 수사는 밀행의 원칙인데 동네 선무당 굿하듯 하고 있다며 날을 세웠습니다. 시종일관 이 대표 불출마를 압박했던 동교동계 서른 의원도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위기의 경고음을 듣지 못하고 폭주하는 기관차를 세우기 위해 철길에 뛰어들겠습니다. 이로써 당권 도전자는 86그룹 김민석 의원, 97그룹 박용진, 박주민, 강훈식, 강병원 의원 등 총 9명이 될 전망입니다. 민주당은 내일까지 이틀간 전당대회 후보 신청을 접수하는 가운데 이재명 대 비명계 후보 간 경쟁도 더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MBN 뉴스 송주영입니다.
정치권 뒷이야기 알아보는 정치톡톡 시간입니다. 오늘은 정치부 박자은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오늘이 재헌절 국회 생일이라고 하는데 행사가 있었으니까 여야 대표들 다 모였을 거예요. 여야 협상에 진전 없었습니까? 네, 오늘 국회에서 재헌절 경축식이 열렸습니다. 예. 앞서 사전 환담 자리에서 국회 원구성이 불발된 것과 관련해 여야 정치권이 서로 상대 탓을 하기 바쁜 모습이 포착됐는데요. 오죽했으면 김영주 국회부의장이 여야 원내대표에게 눈 좀 마주치라고 웃으면서 농담도 건넸는데 소용없었습니다. 맨날 바쁜 거 대표한테 혼나고 야단 맞고. 보시다시피 권 직무대행과 박 대표 서로는 정작 말을 안 하고 각자 누군가에게 말을 하면서 신경전을 보인 셈입니다. 예. 여야가 무엇 때문에 그러는지도 한번 보죠. 과방위하고 행안위가 좀 쟁점인 것 같은데 해결 방안이 안 보입니까? 네, 이 사전 환담장에서 권성동 직무대행과 우상호 비대위원장도 답답한 마음을 드러내는 대화를 했는데 들어보시겠습니다. 오늘도 협상할게요. 몰라, 협상 거부했는데 내가 안 하겠다는 안 원내 교수단체 대표연설하고 대정부 정원부터 시작하고 합의가 되면 고범이 되지. 뭘 한꺼번에 하려고. 부대표가 좀 이렇게 결단을 내려줘야지. 뭐 해줄 건데 내가 오늘 끊어줄게. 원래 이번 주말, 그러니까 오늘을 기한으로 원구성 협상을 해왔는데 종결 기미가 보이지 않으니 우상호 비대위원장도 농담조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현재 여당은 과방위를 가져가고 행안위를 야당에 주겠다는 입장이고 야당은 법사위를 주는 통큰 양보를 했는데 두 개 다 내줄 수 없다라는 입장인데 양측 간의 입장이 팽팽해서 협상에 진전이 없습니다. 예. 김진표 국회의장도 어떻게 보면 이 문제를 풀어야 할 당사자 중에 한 명이다 보니까 답답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김진표 국회의장은 그래서 오늘 답답한 상황을 나타냈습니다. 경축사에서 국회 공백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며 시급히 원구성을 마치고 이번 기회에 법과 관행을 정비하자고 제안했습니다. 특히 국회가 오히려 갈등을 만들고 있다며 여야가 함께 헌법 개정에 나서자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우리 국회는 의장조차 공석인 국회의 완전 공백 상황을 한 달 넘게 이어왔습니다. 아직 원구성조차 마치지 못했습니다. 김 의장은 선거법 개정과 국회법 개정 논의도 여야에 요청했는데요. 국회 예산심의 의결권을 대폭 강화하자고도 말했습니다. 예, 정치권의 다른 소식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입원했다는 소식이 있던데 어떤 일입니까? 네, 박지원 전 원장이 오늘 서대문구 안산 자락길을 걸어 내려오다가 맨홀 뚜껑에서 미끄러졌다고 합니다. 복숭아뼈 두 곳이 깨져서 수술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고 주치의의 의견에 따라 입원했는데요. 박 전 원장이 이 사실을 직접 알리며 수일 내 수술을 한다면 약 한 달 반의 치료가 필요하다니 여러 가지로 재수가 없다고 글을 남겼습니다. 여러 가지로 재수가 없다. 최근 본인의 상황을 반영한 말인 것 같아요. 네, 상황이 그렇다 보니 본인도 그렇게 남겼는데 현재 검찰로부터 출국 금지 조치도 받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박 전 원장은 해외여행 일정이 없고 고발됐다면 나갈 생각도 하지 않는다. 당신들이 생각하는 만큼 비겁하지도 않고 겁쟁이도 아니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시점이 좀 묘하다 이런 얘기도 하는 것 같아요. 대통령 관련 소식도 살펴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머드 축제, 지역 축제에 참석을 했어요. 네, 대통령이 지역 축제에 참석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윤 대통령이 충남에 대한 애정이 깊고 또 김태흠 충남지사와 친분이 있는데 지난달 축제 참석을 약속했다고 합니다. 이 김 지사의 제안을 받고 윤 대통령이 흔쾌하게 수락했다고 하는데요. 윤 대통령은 충남 지역 경제 활성화를 약속하고 또 어린이들과 퍼포먼스를 함께하기도 했습니다. 해양 자원을 활용한 관광 산업 활성화뿐만 아니라 에너지, 환경, 바이오 분야의 해양 신산업을 육성한다면 지역 경제의 새로운 동력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대통령이 머드 축제에 참석하면서 다른 지역 축제에서도 참석 요청이 물밀듯이 몰려들 것이라면서 걱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장은 기자였습니다. 지금부터는 우리가 처한 위기 상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보통 주말이면 줄던 확진자가 이틀 연속 4만 명을 넘으면서 12주 만에 또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재유행을 막기 위해서 내일부터 50대 이상에 대한 4차 접종이 시작되지만 저희 취재진이 만난 50대는 접종에 회의적인 반응이 많았습니다. 먼저 정태진 기자입니다. 검사 건수가 줄어드는 주말에도 오늘 코로나 확진자는 4만 342명 발생했습니다. 일요일 기준 지난 4월 24일 이후 12주 만에 또 가장 많습니다. 확진자가 일주일마다 2배씩 늘어나는 더블링 현상이 계속되고 있는 건데 BA.5와 더 강한 BA.2.75 변이의 영향으로 확산세는 더 커질 전망입니다. 현재 정부의 신규 확진자 예측은 18만, 20만을 보고 있는데 지금 BA.2.75에 대한 유행 예측이 빠져 있습니다. 실제 앞으로 유행은 20만을 넘어서 30만 이상도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정부는 재유행에 대비하겠다며 내일부터 50대 이상과 18세 이상 기저질환자 등으로 4차 접종을 확대합니다. 중증화와 사망을 막기 위해 정부는 4차 접종을 꼭 맞아달라 이렇게 당부하고 있는데 과연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지 직접 들어봤습니다. 글쎄요, 지금까지 1, 2, 3차를 다 맞았는데 저도 결국은 코로나를 또 걸렸었고 지금 또 이제 추가로 4차 접종을 맞으라고 하는데 사실 전 국민이 거의 다 이 백신의 효과를 못 보는 건 아닌가. 그래서 회의론이 좀. 2차까지는 제가 맞았는데 부작용이 제가 좀 나름대로 있어서 저는 맞고 싶지 않고 권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미 4차 접종 대상인 60세 이상의 접종률도 30%대에 그치고 있는 만큼 접종률을 높이는 것이 관건인 상황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접종을 다시 한번 권고하는 한편 실내 마스크 착용 등 생활 방역 수칙을 잘 지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MBN 뉴스 정태진입니다. 경제 상황도 좋지 않습니다. 주요 시중은행의 전세자금 대출금리 상단이 6%를 넘으면서 서민들의 이자 부담 커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전세를 어쩔 수 없이 월세로 바꾸는 월세 난민이 늘어날 것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요. 먼저 안병욱 기자의 기사를 보시고요. 코로나의 경제까지 전방위로 번진 위기 상황 뉴스 추적하겠습니다. 최근 잇따른 금리 인상으로 시중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금리가 6%를 넘었습니다.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금리는 지난 16일 기준 연 4.010에서 6.208% 수준인데 6%를 넘은 것은 12년 만입니다. 새로 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기존 쓰시는 분들도 자기 다음 변동 주기에 금리가 이제 바뀌어요. 이에 따라 4년 전 서울 마포구에 있는 80제곱미터 아파트 전세 대출을 받았다면 오는 9월부터 한 달에 내야 하는 이자액은 최대 260만 원대로 급증할 전망입니다. 대출 이자 부담이 커지자 월세를 찾고 있는 사람들도 늘고 있습니다. 신혼들 이런 분들은 그전에 이제 전세자금 대출을 받고 전세를 원하셨거든요. 근데 이제 금리가 비싸니까 아예 이제 월세를 원하시는 거죠. 실제로 올해 상반기 서울에서 월세를 낀 아파트 임대차 거래량은 42,256건으로 관련 통계를 집계한 이래 가장 많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문제는 전세자금 대출 금리가 다음 달에도 뛸 가능성이 커 전세를 월세로 바꾸는 월세 난민이 급증할 것이란 우려가 나옵니다. MBN 뉴스 안병욱입니다. 네, 코로나 재확산과 경제위기 해법을 찾기 위해 오늘 고위 당정협의가 열렸습니다. 경제부 윤지원 기자와 관련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휴일에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었다는 거는 상황이 그만큼 심상치 않다는 건데 먼저 코로나 관련한 대책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네, 한덕수 국무총리는 코로나 환자가 2배 이상 늘어나고 또 민생 경제 상황이 매우 어렵다면서 비상 대응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 얘기 직접 들어보시죠. 긴급한 방역, 민생경제 상황을 고려해서 일요일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다시 당정이 머리를 맞대게 되었습니다. 정부는
민생 안정에 사활을 건다는 자세로 저와 장관들이 직접 현장을 찾아 네, 코로나19 재확산 우려가 큰데요. 정부는 코로나19 확진 30만 명을 대비해 이 병상 4,000개를 추가로 확보하고 내년 상반기에 94만 명분의 치료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백신 4차 접종 대상과 먹는 치료제 처방 기관도 확대할 방침입니다. 네, 확진자 30만 명을 언급했군요. 네. 고금리 문제도 논의가 됐는데 앞서 저희가 리포트에서 봤지만 금리 6% 굉장히 높은 거거든요. 대책 네. 나왔습니다. 금리 인상으로 서민들의 이자 부담이 굉장히 큰 상황인데요. 이 정부는 4억 미만의 주택 소유자에 대해서는 변동금리 대출을 고정금리로 전환해주는 대책을 9월 중에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또 최근에 외국인 근로자 부족으로 농어업과 제조업 분야의 일손 부족이 심각한데요. 이는 밥상 물가와도 연관이 돼 있는 만큼 정부는 외국 인력 쿼터 확대를 통해서 외국인 근로자 5만 명을 조기 입국하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예, 고금리 조치라는 건 사실 물가를 잡기 위한 수단인데 물가가 잡히긴 하느냐는 거예요. 네, 우리 정부는 9월에서 10월까지는 현재 고물가 상황이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G20 회의 참석차 인도네시아 발리를 방문 중인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현재 기자간담회에서 물가 관련 질문에 대해 9월, 10월까지는 불안한 양상이 이어질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예, 9월과 10월까지. 사실 물가 안정은 한국은행의 주요 업무인데 네. 한은에서는 어떻게 전망하고 있습니까? 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역시 비슷한 전망을 내놓고 있는데요. 예. 이 얘기도 들어보시죠. 물가의 정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3분기 말이나 4분기 정도를 정점으로 가고 그다음에는 약간 안정되는 모습을 보일 것으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10월에 물가가 정점을 찍더라도 이후에 급속하게 떨어지기보다는 완만하게 낮아져서 당분간은 고물가가 유지될 가능성이 더 큽니다. 예, 이런 고물가가 경기 위축으로 이어지니까 걱정인 건데 네. 그런 맥락일까요? 해외 여행객의 면세 한도를 조금 올렸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 정부가 여행자의 휴대폰 면세 한도를 현행 $600에서 $800로 $200 상향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면세 한도는 지난 2014년 이후에 쭉 고정돼 왔는데 8년 만에 상향한 건데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어온 관광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내놓은 방안입니다. 이렇게 되면 주류 한 병, 향수 60ml, 담배 200개비, 그리고 기타 합계 $800 이하의 물품까지 면세 혜택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는 21일에는 가중된 세부담을 덜기 위한 세제 개편 내용을 담은 세법 개정안도 발표될 예정입니다. 예, 코로나 확산세와 경제 위기 둘 다 잡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윤 기자 잘 들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하대 여대생 성폭행 사망 사건의 피의자인 남학생이 영장심사에 출석했습니다. 피해자에게 할 말 없느냐는 질문에 죄송합니다라고 짧게 답변했고요. 경찰은 사건이 발생한 건물 3층에서 추락 실험을 하며 고의성 여부를 집중 조사했습니다. 이재호 기자입니다.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남성이 경찰 손에 이끌려 법원에 출석합니다. 캠퍼스 안에서 또래 여학생을 성폭행한 뒤 건물에서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20살 남학생입니다. 피해자한테 할 말 없어요? 죄송합니다. 경찰은 지난 15일 계절학기 시험을 마치고 피해자와 술을 마신 이 남성을 긴급 체포해 조사했습니다. 당시 이들 말고는 다른 일행이 없었고 남성이 피해자를 부축해 건물로 들어가는 모습이 CCTV에 포착됐습니다. 범행 현장에서 발견된 해당 남성의 휴대전화도 용의자 특정에 결정적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해당 남성은 사건 현장에 있었다고 말하는 등 일부 혐의는 인정했지만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피해자를 밀지 않았다며 고의성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숨진 여성이 추락한 것으로 추정되는 건물 3층에서 여러 차례 현장 실험을 벌이는 등 고의성을 배제하지 않고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또 숨진 여성의 옷가지가 현장에서 200여 미터 떨어진 곳에서 발견된 점 등 증거인멸 정황도 조사 중입니다. 경찰은 추락의 고의성이 드러나면 살인 혐의를 추가로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이조입니다. 요즘 초등학생 사이에서 인기인 스티커빵을 미끼로 한 범죄가 또 발생했습니다.
한 편의점 직원이 스티커빵을 주겠다면서 초등학생을 유인한 뒤에 강제추행을 한 겁니다. 경찰이 직원을 긴급 체포해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서영수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경찰차 2대가 연달아 출동합니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관이 어디론가 바쁘게 연락을 취합니다. 어제 오후 6시쯤 편의점 직원이 초등학생 아들을 강제추행했다는 부모의 신고를 받은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는 장면입니다. 조그만 아이랑 어머님이랑 순경들 3분이랑 이렇게 길 건너서 편의점 쪽으로 걸어가시는 거. 피해 아동은 요즘 초등학생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스티커빵을 사러 해당 편의점을 찾았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직원 A씨는 스티커빵을 주겠다며 피해 학생을 창고로 데려가 신체 접촉을 강요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씨를 긴급 체포한 경찰은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근 품절 대란까지 벌어질 정도로 구하기 어려운 스티커빵을 악용한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3월에는 경기 수원의 60대 편의점주가 스티커빵을 사러 온 초등학교 여학생을 성추행해 체포되기도 했습니다. 애들이 그만큼 집착하고 이제 내달리는 그렇게 갖고 싶어하는 걸 주겠다라는 요구에 대한 대가로 심리적으로 조종하고 통제하려고 하는. 전문가들은 가정과 학교에서 스티커빵을 악용한 범죄에 대한 주의사항을 교육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MBN 뉴스 서영수입니다. 훔친 40억 원 수표를 대부업체에서 현금으로 바꾸려던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남성은 피해자에게 금매입 거래를 위해서 40억 수표 실물이 필요하단 말로 속인 뒤에 사진을 찍는 척하다 훔쳤습니다. 경찰은 공범 2명도 있는 것으로 보고 추적하고 있습니다. 김태영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순찰차가 출동하고 경찰관이 한 건물 안으로 들어갑니다. 곧바로 순찰차 한 대가 더 오더니 경찰관들이 급히 내립니다. 서울 중구의 한 대부업체에서 30대 남성 A씨가 수표 40억 원을 현금으로 바꿔달라는 요청을 했다고 경찰에 신고가 들어온 겁니다. A씨를 포함한 일당 3명은 금 매입을 하려는데 수수료를 줄 테니 잔고 증명서와 수표 실물을 보여달라고 피해자를 꿰어낸 뒤 서울 종로에서 만나 피해자가 40억 원의 수표를 보여주자 사진을 찍는 척하며 수표를 들고 달아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표를 훔친 일당은 20분쯤 뒤 이곳 건물에 있는 한 대부업체에서 수표를 현금으로 바꿔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상한 낌새를 눈치챈 대부업체 측이 경찰에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이 A씨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깡으로 이제 바꾸려다가 사장이 좀 의심스러우니까 신고를 한 거지. 뭐 세대가 왔다 하더라고. 이 형사가 호송줄 해갖고 데려갔으니까. 현장에서 일당 2명은 도주했고 경찰은 인근 CCTV를 분석해 일당 2명도 공범인 것을 파악해 추적하고 있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울 남대문 경찰서는 A씨를 특수절도 혐의로 구속하고 일당 3명이 이른바 수표깡을 시도했는지 등을 수사할 계획입니다. MBN 뉴스 김태형입니다. 엿새 전 울산 아파트 단지에서 8살 아이가 개에 물리는 큰 사고가 났죠. 경찰이 아이를 공격한 개를 안락사시키려고 했는데 검찰이 이를 보류했습니다. 검찰의 판단 배경이 무엇인지 박상호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가방을 맨 아이가 검은색 개에 쫓겨 정신없이 도망갑니다. 아이가 넘어지자 개가 물어뜯기 시작합니다. 무려 2분 넘게 개의 공격을 받은 8살 아이는 목과 팔다리를 크게 다쳐 봉합수술까지 받았습니다. 현장을 목격한 택배기사가 개를 쫓아내지 않았다면 더 큰 피해가 날 뻔했습니다. 목적으로 좀 많이 공격을 당했더라고요. 피가 많이 흘려가지고 저 그때 제 옷도 막 피범 보이다가 애 안고 있으니까. 아이를 문 개는 진돗개 잡종으로 맹견은 아니었지만 경찰은 압수품인 개를 폐기 처분, 즉 안락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개는 소유권 포기해서 안락사 시키는데 동의했습니다. 인정합니다. 하지만 검찰이 안락사 처분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등에 위해를 줄 수 있는 압수물은 사건 종결 전에 폐기 처분할 수 있지만 이번에 사고를 낸 개가 그런 부류에 해당하는지 의문이라고 판단한 겁니다.
경찰은 보강 수사를 거쳐 안락사 필요성에 대한 검찰의 재지휘를 받아보겠다는 입장입니다. 이번에 어떤 결론이 나오느냐에 따라 유사 사건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박상호입니다. 오늘 오전 경기 화성에서 민간 경비행기 한 대가 논에 추락했습니다. 50대 조종사가 크게 다쳐서 치료를 받고 있고요. 인천 영흥도에선 낚시를 하던 60대 2명이 갯바위에 고립됐다가 구조됐습니다. 김수영 기자입니다. 논 가장자리에 경비행기 꼬리 부분이 보입니다. 경비행기 앞부분은 논바닥에 박혔습니다. 조종관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부서졌고 충격 때문인지 비행기 뒷부분도 살짝 꺾였습니다. 사고가 일어난 건 오전 10시 20분쯤 경기도 화성의 한 논에 민간 경비행기가 추락했습니다. 비행기는 50대 남성이 혼자 타고 있었는데 다리 등을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비행기 추락 지점 바로 뒤에 공장이 있었지만 논에 추락해 추가적인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사고 비행기는 인근 항공교육원에서 이륙한 것으로 확인됐지만 정확한 추락 원인은 조사 중입니다. 1시간 동안 활공을 한 모양인데요. 착륙하다가 논바닥에 추락했다고 저희가 보고를 드렸거든요. 국토부 철도항공조사위원회에서 조사를 할 거고요. 바닷가 한가운데 남성 2명이 위태롭게 서 있습니다. 갯바위에서 낚시를 하던 60대 남성 2명이 갑자기 불어난 물에 고립되면서 해경이 연안 구조정으로 구조에 나섰습니다. 이들은 물때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갯바위에서 낚시를 하다 고립됐고 구조 당시 바닷물이 발 아래까지 차오른 상태였습니다. 오후 1시 50분쯤 호남고속도로 논산 나들목 인근에서 승용차가 충격 흡수대를 들이받고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조수석에 타고 있던 70대가 숨지고 40대 운전자가 다쳤습니다. 경찰은 운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MBN 뉴스 김수영입니다. 전현직 대통령의 자택 앞에서 집회가 계속되면서 주민들의 불편을 걷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죠. 그런데 저희 취재진이 두 곳의 집회 소음을 측정해 보니까 모두 기준치 아래였습니다. 그런데 왜 주민들은 소음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있는 걸까요? 표선우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집회가 이어지고 있는 경남 양산과 서울 서초구. 인근 주민들은 정신과 치료까지 받고 있다며 스트레스를 호소합니다. 가슴 떨리고 다 떨려요. 머리 떠지고 가슴도 답답하고 도망을 나와 있다고 시끄러워서. 집회 현장에서 100여 미터 떨어진 민가입니다. 실제 소음은 어느 정도일지 직접 측정해봤습니다. 낮 시간대 주거 지역에서 허용되는 소음의 크기는 65데시벨. 경남 양산과 서울 서초구 집회 소음을 측정해봤더니 양산 집회의 경우 기준치에 미치지 못했고 서초구 집회는 기준치를 살짝 넘기기도 했지만 주변 소음이 더해지기 때문에 기준치 미달로 봐야 한다는 게 경찰 판단입니다. 사실 65데시벨 정도 소음은 카페에서 느낄 수 있는 소리 크기입니다. 그런데도 주민들이 큰 스트레스를 받는 이유가 있습니다. 집회에서 쓰이는 확성기 소리와 높은 주파수 대역의 음악이 귀를 자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 귀에 가장 민감한 주파수 대역이 2000에서 4000Hz예요. 사람을 자극하는 그 주파수 대역, 고주파가 나오게 되면 똑같은 강도는 똑같아도 질에 따라서 사람을 자극할 수 있는 소음이 된다는 거죠. 소음의 크기보단 소음의 질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건데 현재로선 이런 주파수 대역까지 계산해 제재할 수 있는 규정은 없습니다. 현실적 해법은 소음 기준을 강화하는 겁니다. 지금은 1시간에 3번 이상 최고 소음도 허용치를 넘기면 제재할 수 있는 규정을 한 번만 넘겨도 경찰이 개입할 수 있도록 규정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또 도심에 비해 소음이 거의 없는 시골에는 별도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데시벨인가 데시벨인가 사는데 그걸 이 시골에서 그걸 그대로 하면 어떻게 해란 말입니까? 도시는 차도 다니고 건물도 있고 그런데 여기는 아무것도 뻥 뚫려 있습니다. 일본이나 독일에선 10분 동안 한 번이라도 소음 기준치를 넘기면 경고를 하고 프랑스에선 장소마다 다른 소음 기준치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효선우입니다. 찜통더위란 말이 절로 나오는 요즘인데 유럽 대륙은 요즘 무서울 정도로 펄펄 끓고 있습니다. 40도가 넘는 폭염에 산불까지. 그렇다 보니 인명피해도 상당합니다. 폭염 관련 사망자는 수백 명, 산불로 인한 이재민은 10,000명이 넘습니다. 고정수 기자입니다. 지중해 산간마을 스페인 남부 미아스. 그 절경을 하늘까지 치솟은 산불 연기가 뒤덮었습니다. 밤낮 가리지 않고 번지는 산불은 마을을 위협해 수천 명이 대피했습니다. 프랑스 남서부에서 지난주 발생한 산불로 상가가 타고 10,000명 이상이 피난민 신세가 됐습니다. 포르투갈 전역에선 최근 산불이 20곳에서 일어나 마을은 물론 휴양지까지 덮쳤습니다. Muito complicado. Eu acho que o Estado nos devia ajudar mais, não sabemos como, mas está impossível. 유럽을 괴롭히는 기록적 폭염이 원인으로 꼽힙니다. 스페인에선 최고 섭씨 45도를 넘는 무더위가 지난 며칠 새 이어져 폭염 관련 사망자가 360명에 이르렀습니다. 포르투갈 정부는 낮 최고 기온 40도 안팎의 더위가 일주일간 지속돼 200명 이상이 숨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프랑스 폭염은 이달 말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Aux années 70-80, les vagues de chaleur étaient à l'époque exceptionnelles, elles arrivaient, on va dire, une fois tous les 10 ans. Et maintenant, c'est vrai que depuis les années 2010, donc on a une récurrence, une accélération en termes de fréquence des vagues de chaleur qui est indéniable. 다음 주 사상 처음 기온이 40도가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영국은 적색 폭염 경보를 내렸습니다. MBN 뉴스 고정수입니다.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에서 활약하는 김하성 선수가 환상적인 수비를 뽐냈습니다. 현지 중계진이 오늘의 장면으로 뽑은 명품 수비였는데요. 전광열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샌디에이고 유격수 김하성이 애리조나전 8회 1사 1-2루 위기에서 환상적인 수비를 뽐냅니다. 크게 튀어오른 느린 땅볼을 잡은 뒤 춤을 추듯 몸을 한 바퀴 돌면서 2루를 찍고 곧바로 1루의 송구에 병살 수비로 이닝을 끝냅니다. There comes Kim. He will touch second, fire to first. Double play. He is Ha-Sung Kim. 관중의 기립박수를 이끌어낸 눈부신 수비. 현지 중계진은 오늘의 장면으로 뽑았습니다. 김하성은 6회에도 기막힌 수비로 팀을 실점 위기에서 건져냈습니다. 명품 수비를 뽐낸 김하성은 6회엔 애리조나 두 번째 투수의 초구를 공략해 5경기 연속 안타를 기록했고 곧바로 2루를 훔쳐 시즌 5번째 도루에도 성공했습니다. 공격과 수비, 주루에서 모두 눈부신 활약을 펼친 김하성 덕분에 샌디에이고는 애리조나를 4-3으로 물리쳤습니다. MBN 뉴스 전광열입니다. 이번 주 우산 꼭 챙기셔야겠습니다. 기압골의 영향으로 정체전선이 오르락 내리락하면서 장맛비가 자주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오늘 밤부터 모레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 한 차례 장맛비가 내릴 텐데요. 오늘 밤 전남과 제주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해서 내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 그 밖에 남부지방과 충청까지 확대가 되겠고요. 모레 아침까지 길게 이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제주와 남해안, 경남 지역에 호예비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경남권 해안에는 200mm 이상, 또 전남 해안과 제주 산지에는 150mm 이상, 그 밖에 남부와 제주에도 적게는 30mm에서 많게는 150mm까지 장대비가 쏟아지겠습니다. 서울은 5mm 미만, 경기 남부와 강원 중남부 지역은 최대 40mm로 비의 양이 많진 않겠는데요. 장맛비가 비교적 적게 예보된 이들 지역에는 내일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겠고 한낮에 30도 안팎으로 무더위를 이어가겠습니다. 휴일을 맞아서 오늘 피서지 찾으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저지대 침수와 하천 범람, 급류와 산사태 등의 우려가 있어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남부와 제주에는 시간당 30에서 50mm, 특히 남해안은 시간당 70mm 안팎의 매우 강하고 많은 비가 돌풍과 벼락을 동반해서 물이 퍼붓듯 쏟아질 수 있겠습니다. 비가 내리며 30도를 밑도는 남부와는 달리 동해안 지역은 오늘 한낮보다 1-2도가량 높겠습니다. 30도 안팎의 무더위 속에 충청 이남 지역 또 제주를 중심으로 비 오는 날이 잦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였습니다.